자, 47페이지. 자, 국세 환급을 보겠습니다. 자,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환급을 결정한 금액을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자, 환급이 결정이 되면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세금이 있었다면 그것과 상계, 충당을 하고 나머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이 지난 후에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죠. 그것처럼 정부가 잘못 거두어간 세금을 돌려줄 때도 연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국세환급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급금과 환급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내에 행사를 해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런데 이 환급 가산금과 관련해서 관련된 걸 잠깐 좀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인데요. 자, 법인세법. 예, 거기에 7번의 내용인데, 자, 이거 생각이 나시나요? 당초에 재산세와 같이 당초에 이 송금이 인정이 됐던 게 환급이 되면 그건 입금이죠.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인데 이러한 송금 인정 안 된 항목이 환급이 되면 그 입금 불산입 항목이잖아요. 이렇게 대응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환급금 자체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98페이지에 보시면 환급을 해줄 때는 거기 그 보상의 성격으로 환급 가산금 연체 이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9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이 보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같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다시 48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있는데, 자,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는 이제 그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자, 정부가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이렇게 앞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실제로 과세가 되기 전에, 과세 전 그것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 심사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 결과 뭐 기한 내 했는지 어떤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납세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되는 거고, 봤는데 납세자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채택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초에 예고한 대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예고 통지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불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과세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과세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쟁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쟁 발생 전에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과세전 적부심사로서 이게 뭡니까? 사전적 권리 부재가 되겠고, 그리고 과세가 되고 나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조세 불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후적 권리 부재 절차가
되겠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병에 걸린 후에 치료를 하고자 하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세전 적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조세 불복에 대한 그 절차는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 불복 청구인이 있는데요. 이 불복 청구인에는 그 불이익을 당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래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납세 보증인,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이 다 불복 청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지방 국세청이나 국세청에서 그 부과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봤는데 여기서 무시당했어요. 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급 기관으로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심사 청구를 하든가 심판 청구를 하는 거지 양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또는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즉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선택이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네 말고 제3회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세입원법상의 구제제도,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일단 정해진 그 기한 내에 이제 그 불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50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보다 좀 확장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 청구가 진행이 되면 먼저 그 형식이 맞는가, 기한 내에 이제 청구를 했는가, 이런 요건을 이제 심리를 하고요. 요건 심리를 했더니 충족 못했어, 이렇게 되면 문제 박대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각하한다 표현을 하고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용을 검토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납세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걸 인용한다라고 하고요. 주장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시당하는 게 이제 기각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죠.